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MgSO4 뭐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은 속성상 강전해질이라고 합니다. 강전해질이라는 말의 뜻은 제주스 뭐예요? 오, 그렇지. 바로 물에 아주 잘 녹습니다. 이온화도 잘 되고요. 그래서 그 상온에서 고체지만 그리고 왜 상온에서 고체겠어요? 제준? 왜 쟤는 상온에서 고체겠어요? 그렇지. 바로 맥니지움 2 플러스하고 SO4 2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온에서 고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온에서 고체인 물질이지만 물에 굉장히 잘 녹는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쟤를 물에다가 녹인 거야. 어디에? 물 1리터에. 그러면 이때 그 물 1리터에 녹일 때 어떻게? 계속 집어넣은 거야. 계속. 알겠어요? 그럼 그때 그 녹은 수용액 혹은 전체의 부피 그것이 어떻게 될지 예상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바로 이 그래프에 처음엔 1리터였겠죠. 전혀 안 넣었을 때. 그 다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얘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시작할 때의 접산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거죠. 자, 왜 그러냐? 1. 초반에는 수용액의 부피가 살짝 감소합니다. 자, 왜냐? 이온은 수용액 중에서 수화 제주스 수화 영어로 하이드레이션. 이온은 수용액 중에서 수화됩니다. 그럼 수화라고 하는 게 뭐냐? 자, MgSO4고 강전해질이니까 물에 들어가면 맥니듐 2 플러스 SO4 2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기 맥니듐 2 플러스 양이온. 여기에 수소 OH, 수소 OH, 수소 OH. 주변에 물 분자들이 접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그림 다시 오케이. 자, 그러면
루이스 구조 혹은 그 분자극성, 전기임성도 이런 것 등을 고려하면 이 산소는 부분 전하가 뭐가 되어 나타납니까? 델타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양이온하고 산소 마이너스 요 사이들에서 뭐가 나타난다?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나는 이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요걸 수하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마찬가지로 누구에서? 바로 SO4 E- 음이온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수소는 전기임성도가 작기 때문에 델타 플러스, 델타 플러스, 델타 플러스. 알겠죠?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산소, 이온, 수소 요 사이에 뭐가 나타날까요?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보로보로보로바 수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수하를 넘어 이 경우는 수소결합이 가능한 거죠. 자, 왜 수소결합이 되느냐? 이 경우 SO4 E-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자, SO4 E-의 루이스 구조 어떻게 됩니까? 황에 산소 이중결합인 부분도 있고 산소 단일결합인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공호 전자가 두 쌍일 수도 있고 비공호 전자가 이렇게 세 쌍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비공호 전자가 세 쌍인 곳은 형식 전하가 1-로 나타나겠죠. 그럼 이때 이 이온하고 물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 사이에 들어있는 수소이기 때문에 바로 뭐가 되어 나타난다? 수소결합이 되어 나타나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맥니듐 2+ 같은 경우는 산소하고 그냥 정전기적 상호작용이 강하게 나타나는 수하다라고 해도 되는데, 특별히 이 SO4 E-는 산소가 들어있는 산소산 음이온이기 때문에 물속에 넣었을 때 이렇게 강한 수소결합이 또한 나타날 수 있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럼 이때 두 번째, 수하 현상이 일어날수록 어떻게 H2O 분자 간 하이드로진 본딩, 수소결합을 영어로 하이드로진 본딩이라고 했죠. 그래서 줄임말로 HB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수하 현상이 나타날수록 H2O 분자 간 하이드로진 본딩은 잘 될까요? 잘 못 될까요? 수하 현상이 나타날수록 H2O 분자 간 수소결합은 잘 될까요? 잘 못 나타날까요? 나타나면 H2O 분자 간 수소결합이 잘 나타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 내가 누구의 손을 잡으려면 기존 잡고 있는 손을 놓아야 다른 손을 잡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즉, 내가 누군가와 수하를 해버렸다면 다른 누군가하고의 수소결합을 놓아야 내가 다른 거하고 수하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놀라울수록 수소 결합
잘 나타날수록 H2의 빈 공간이 많아지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수화가 일어날수록 바로 H2O 분자간 빈 공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빈 공간이 줄어드니까 초반에는 용액의 부피가 살짝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뭔 뜻인지 알겠죠? 되다. 제주스 오케이? 이해나 맞아요? 그래. 좋아. 그 다음 두 번째 여기가 두 번째입니다. 예은 이 두 번째 요 조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승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주스? 이게 뭘까요? 다 아는 말, 이러면 다 아는 말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썼단 말이에요. 중학교 그것에도 이 말이 나와요. 수소 결합으로 줄어든 부피랑 어. 저 염을 넣음으로써 부피 증가의 변형이 생긴 상태. 중학교 때 수소결합이란 말이 나오나요? 안 나올걸요. 저 뭐야 저거? 승만스 이게 뭐예요? 바로 봐. 포화 수용액이야. 포화 수용액이란 말 알죠? 그러면 포화 수용액 말이 안 나와. 포화 수용액 이상에서는 용지를 넣어도 녹아요, 석출돼요? 포화 수용액 이상에서는 용지를 넣어도 석출되죠. 석출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 포화 수용액 이상에서 이 용액 전체의 부피가 커지죠. 이건 뭐 때문이냐면 석출되는 고체 용질 때문에 전체 부피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 상황은 매우 이상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자, 생각해봐. 물 1리터가 있는데 MgSO4를 몇 그램 넣는다.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물 1리터가 있는데 MgSO4를 100톤 부었어요. 100톤. 100톤. 그러면 100톤이면 포대기로 이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만큼 있는 걸 물 1리터에 넣으면 그게 1리터가 되겠어요? 훨씬 많아지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면 무슨 변화가 벌어진 거냐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잘 용해가 됐다가
용해가 되면 될수록 수화가 많아지니까 수용액 전체의 부피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용해도라고 하는 건 무한정이에요? 용해도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면 더 이상 녹질 못하고 뭔가가 석출이 되겠지. 석출되는 만큼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유는 점점점 늘어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쓰시오. 다 썼죠? 썼죠? 됐나요? 그 다음, 자, 여기 준다. 이해나 지워도 되겠어요? 지우사 쑥쑥쑥쑥. 두 번, 그 다음 세 번째. 거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1몰 HCl 50ml 수용액 50ml와 1몰 NaOH 50ml를 섞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전체 부피를 예측을 해보자는 얘기지.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우선 첫 번째, 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중화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중화 반응이 어떻게? 중화가 되면 물이 맹글어지고 이런 식의 구경꾼 이온들이 나타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중화 반응이 진행될수록 수용액 내 이온 농도는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수용액 내 이온 농도는 감소하겠죠. 왜냐? 중화 반응 전에는 어떤 이온하고 어떤 이온이 있어요?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온이 있잖아요. 중화 반응 전에는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이온이 따로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응을 해버리면 어떤 이온들만 남아요?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이온이 남고 H2O는 얘는 이온이 아니잖아요. 중화를 통해서 이온의 농도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이 중화 반응 후 이온 농도가 감소하면 이온에 의한
수화 현상도 잘 일어날까요? 잘 일어나지 못할까요? 잘 일어나지 못하죠. 왜? 이온이 있어야 수화가 되는데 중화 반응하면 이온이 줄어드니까 이온이 없잖아요. 이온이 없는데 수화를 어떻게 해?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H2O 간의 수소 결합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어차피 수소 결합은 돼야 되는데 이온이 없으면 물 분자끼리 수소 결합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두 개를 섞으면 전체 수용액의 부피는 물론 심각하게는 아니에요. 심각하게는 아니고 조금 커져요. 뭐보다? 100보다. 알겠죠? 50에 50을 섞으면 부피가 100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100보다 조금 커져요. 101이나 102 이 정도로 바뀝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수용액들을 섞으면 전체 부피 보존도 될 거라고 보통 그렇게 문제 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질량 보존은 되지만 부피 보존은 된다 안 된다? 부피 보존은 안 됩니다. 약간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변하기 때문에 보통의 문제들에서는 수용액 부피도 보존된다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다 썼어요? 저 뭐? 손이 살짝 데워가지고 뭐라고요? 10% 어디에 배웠다고요? 종이 아, 진짜로요? 아우, 이런. 그래. 종이에 비해서. 그래. 예은아, 슬프죠? 그렇죠. 제주스? 통쾌하죠. 피 봐서 흥분되죠.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됐죠? 썼을까? 오케이, 됐다. 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언급하면 여기 위에 지울게요. 네 번째. HF 수용액 보이시죠? HF 수용액의 자 HF는 저번 시간에 또 내가 언급한 게 있죠. 뭐 할 때 쓴다고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HF 얘기 했었잖아요. 뭐 할 때 쓴다고 그랬어요? 실리콘 웨이퍼 클리닝 할 때 쓴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뻘짓해가지고 망했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극우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 하겠어요? 극우의 모든 정책은 멍청한 정책이겠죠? 절대 극우화 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극우는 반지성주의의 집단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반도체 관련 품목 수출 제한 이거는 오직 일본에게만 손해인 행위였던 겁니다. 알겠죠? 뭐 여하튼 그때 얘기했던 HF인데 이 HF의 수용액의 농도에
따른 pH 변화.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시작 pH는 얼마겠어요? 시작 pH는 당연히 7이겠죠, 그렇죠? 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맹물의 pH잖아요. 그러면 이때 자, 우선 첫 번째 예상되는 거, 약산의 pH. 자, 약산의 경우 H 플러스의 농도는 루트 KAC0 뭐 이런 꼴이죠. 뭐 근사적이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뭐가 됐건 농도가 증가할수록 H 플러스도 증가하게 돼 있다, 이런 말이지. 뭔가 하겠죠? 그래서 농도가 증가하면 pH가 커지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도 pH는 감소할 거다. 초기 농도가 증가하면. 자, 충분히 저런 생각 해볼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냐면 농도가 증가할수록 그 pH는 뭐 이렇게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근데 놀라웠게도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HF 수용액은 놀라웠게도 고농도 조건에서 감산이 됩니다. 자, HF라고 하면 약산이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HF는 농도가 진해질수록 성격이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자, 왜냐? 자, 그럼 이제 요건 지울게요. 자, 지우자. 2. 농도에 따라 그 속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 저농도 조건. 자, 저농도 조건이니까 물에다가 HF를 탄 게 HF 수용액이잖아요. 그럼 저농도에서는 H2O가 많겠어요? HF가 많겠어요? HF보다 H2O가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농도 조건에서는 모든 HF는 H2O와 수소 결합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구조가 어떻게 될 거냐면, 자, HF라고 그리고 나면
수소 주변에는 산소가 머리를 들이밀고 델타 마이너스인 산소가 요렇게 하이드로진 본딩 할 거고요. 이때 요 각도는 몇 도? 180도라고 했죠. 그 다음 플러리는 또 다른 H2O와 어떻게 수소 결합이 된다 이런 말이죠. 이때 수소를 중심으로는 180도가 나타나지만 플러린을 중심으로는 벤트 형태라고 했었죠. 그래서 HF를 물에 넣으면 수소도 수소 결합할 수 있고 플러린도 수소 결합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수용액 중에서 HF는 어떻게 됐냐? HF는 이온화 하지 않아도 수소 결합을 통해 매우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HF는 이온화를 잘 안 한다고? 그래서 HF는 약산인 거야. 굳이 수용액 중에서 이온화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온화 안 해도 물속에서 안정하게 잘 존재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제주스 알겠죠? 얘는 알겠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자, 여기 지울게요. 그래프 지울게요. 제주스 쓰고 있어요? 안 썼다고요, 제주스. 다 썼어요. 아, 다 썼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 지우고. 그러면 두 번째, 자, 이 농도에 따라 이 두 번째는 고농도 조건. 자, 고농도니까 드디어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용질인 HF가 많아진 거죠. 그러면 저농도에서는 HF가 별로 없으니까 모든 HF는 H2O와 수소 결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주로 외국 사람을 만나요? 주로 한국 사람을 만나요? 한국 사람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필 쉬는 날 외국인 전용 클럽에 가면 거기서나 외국인을 많이 만나겠지. 그러면 고농도 조건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드디어 HF끼리 뭐가 가능하다? 수소 결합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HF 요 사이에 수소 결합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HF끼리 만나려면 HF가 많아야 HF끼리 만날 수 있어요. 즉 어떤 조건에서, 고농도 조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걸 알아야 돼. 알겠죠? 그러면 이때 놀랍게도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만약 수용액 조건이라면
얘가 이렇게 이온화를 해버립니다. 바로 수소하고 플러린 사이에 결합전자 있죠. 이게 비공호 전자가 되면서 플러린 마이너스가 되면서 요 수소와 수소 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전체적으로 1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는데, 놀라운 건 이때 나타나는 수소 결합이 전 우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소 결합이에요. 수소 결합이 여러 군데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근데 수소 결합의 결합력이 가장 강한 게 바로 HF와 F- 사이의 수소 결합에서 수소 결합력이 가장 강력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식으로 짝 염기가 매우 안정해지죠? 짝염기가 매우 안정해진다? 바로 이 HF가 뭐가 된다? 강산이 된다. 즉 100% 이온화가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농도 조건의 HF는 약산이지만 고농도 조건에서 HF는 황산만큼 강산이 됩니다. 아주 강한 산이 되어버립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콜 6 끝!